여기 저기 무한급수 중에서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뀌는 경우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이에요. 요 항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냐면 어떤 경우에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항이고 여기가 2항이고 여기가 3항이고 여기가 4항인데 얘는요.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인 거예요. 항수가 달라집니다. 가로가 쳐 있는 경우랑 가로가 쳐 있지 않은 경우는 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법의 시간이 흘렀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무한대로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에 얘를 갖다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어디까지를 가냐면 n항까지를 갑니다. 일단 n항을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항은 이렇고 2항은 이렇고 3항은 이렇고 4항은 이래요. 자 그렇게 되면 n항은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자 n번째 항이 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 되거나 예? 이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항수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을 잘 보셔야 돼요. 항을. 그러면 얘는요. 1항, 2항, 3항, 4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n번째 항에는 당연히 1 빼기 1이 써 있을 겁니다. 이게 n번째 항을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보실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가 있는 것들이 항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추정하면 얘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어떤 무한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요. 자, 시그마 AN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이럴 때는 일단 뭐부터 해보시냐면 리미트 AN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리미트 AN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얘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발산합니다. 얘가 0이 아니면 쳐다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발산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는 일단 걸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1번은 무조건 걸러냅니다. 0이 아니죠.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발산이에요. 자,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0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1이고, 여기서 끝났으면 0이고, 여기서 끝났으면 1이고, 여기서 끝났으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게 아닌데요. 일단 처음에 보실 때는 합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리미트 AN을 구해서 AN이 뭔가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0이 아니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발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리미트 AN을 계산을 했더니 얘가 0이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때는 해보세요.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인데 그럼 0이면 무조건 수렴이냐? 그건 아니에요. 0이 되면은요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문제 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게 하고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제곱분의 1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무조건 뭐부터 하셨어야 되냐면 요것의 리미트부터 때려보시는 거예요. 0이죠?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리미트부터 때려봅니다. 그럼 0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저번에 이거 수업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분자분모의 차수가 2차 이상이 벌어지면 분모가 2차 이상이 크면 얘는 수렴한다.
그 다음에 그거 1차 이하면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그냥 발산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합에 대한 논리가 나오면 일단은 리미트부터 마지막 거를 때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교대로 나올 때 뭐가 문제일까요? 항에 대한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1번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같은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리미트 AN은 0이잖아요. 자, 이렇다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렇게 되니까 다 0이네 라고 하니까 그냥 얘는 세트로 나와야 되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하냐.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걸 합으로 따지면 자, 얘가 철저할 거예요. 1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고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얘가 1항, 2항, 3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항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니까 n번째 항도 당연히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자, 리미트 AN을 해봤더니 요거 무한대로 보내보면 0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0이고 이놈도 0이고 이놈도 0이니까 답은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1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실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D급분 볼게요. 자,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n번째 항을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빼기 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땡땡땡 해서 무한히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1항인 거고요. 얘가 2항인 거고요. 얘가 3항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n번째 항을 추정을 해볼게요. 자, n번째 항을 추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문제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n값에 따라서 뿔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일단 리미트부터 때려보세요. 계산 들어가기 전에. 리미트를 때려보면 얘가 뭐 나오죠? 0 나오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뭐 여기가 뭐 3분의 5 더하기 뭐 4분의 7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썼다고 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리미트 시켜보면 뭐 나오죠? 2 나오죠? 그럼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발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얘가 리미트 시켰더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다 뭐 나오는 거죠?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식이 나올 거냐면 0곱의 식이 흐르는 빼기 0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0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가 3분의 1로 써있네요. 뭐 여기는 5분의 1이고 여기는 5분의 1. 그럼 얘랑 얘랑 지워주고 얘랑 얘랑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얘도 0, 0, 0, 0, 0, 0, 0 나오니까 어디서 끝나든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든 여기서 끝나든 0곱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울 거 다 지운 다음에 그럼 앞에 거 1만 남는 거니까 이것도 수렴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또 질문이요. 몇 번이요? 221번이요. 자,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가 있고요. 로그가 있고요. 밑은 없네요. n제곱 빼기 1분의 여기가 n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저기 수열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시그마에 로그 뜬 사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제 시그마에 로그가 뜬 이유가 왜 이 로그가 떴냐면 시그마는 무조건 1 넣고 더하기 2 넣고 더하기 3 넣고 더하기 시그마는 무조건 다 더하기밖에는 쉽게 안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시그마는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고잖아. 그럼 문제가 너무 단순하니까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다 로그를 쓰게 되면 이것을 곱하기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시그마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그마에다가 2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럼 로그 쓰고 2의 제곱 빼기 1분의 2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더하기 로그 3의 제곱 빼기 1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 4의 제곱 빼기 1분의 4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근데 로그를 왜 써놨냐면요. 로그는요. 시그마가 무조건 더하기밖에 안 나오니까 로그를 쓰게 되면 얘랑을 곱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문제를 곱하기로 바꿔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를 쓰고요. 로그의 성질에서 얘를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뀔 테니까 2의 제곱 빼기 1분의 2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 빼기 1분의 3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4의 제곱 빼기 1분의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의 로그 뜬 사연은요. 얘는 딱 하나예요. 곱하려고 해요. 시그마의 로그는 곱하려고 뜬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로 돼 있어요. 자, 분수의 곱하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분수 곱하기 분수가 나오는 거는요. 이건 무조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약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을 약분이 되게끔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약분이 되려면 얘가 다 곱하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을 곱하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여기는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여기는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자, 문제는 여기를 처리를 못하는데요. 분수와 분수가 곱해져 있으면요 무조건 약분이에요. 이거는 뭐 빠져나갈 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우면 얘랑 지우고요.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맞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n항을 추정해야 되니까 여기는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제곱이 마지막에 나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우는 모습이 어떻게 지워지냐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전에 거랑 얘랑 하나는 지웠을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지워졌을 테니까 남는 것은 앞에 1 곱하기 1분의 2가 남았을 거고요. 약분 다 되고 나서 n 플러스 1분의 n만 딱 남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로그 n이 무한대로 가버릴 거니까 요 놈은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2가 답이 딱 나오고 끝나. 자, 또요. 225번이요. 이거 뭘 몰라서 틀리는 거냐면요.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자, 순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많은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할 거냐? 그게 아니고요. 순서를 되게 정확하게 잡으시는데요. 시그마가 나왔을 때의 수렴 조건은 리미트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걸 안 하셔서 틀리시고. 리미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걸 먼저 하셨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셨어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발산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16분의 a라는 값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라 그랬죠. 그럼 a는 뭐여야 돼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a가 0이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4니까 분의 1, 분의 1에서 넘어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머릿속에 이러셔야 돼요. 시그마가 무한대로 갈 때는요, 아, 리미트 먼저 해봐야지. 이게 나와야 돼요. 리미트 먼저 해봐야지. 요게 순서입니다. 네. 자, 또요. 29번이요. 200. 29요. 29요? 이거는 뭘 모르는 거냐면요. 약수의 개수를 몰라서 그래요. 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쓰세요. 자, 잘 모르시는 분 써놓고요. 약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죽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이요. 죽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약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요 놈이 그럼 어떤 수를 갖다 소인수분 했더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자, 모르시면 지금 정확하게 적어두세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기교육을 잘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약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식을 써놓으시냐면요. 이렇게 쓰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요. 여기도 3의 세제곱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요렇게 써놓으세요. 요게 약수의 문제를 푸는 치트키 다 해요. 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거는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모르는 이유가 약수라고 하는 걸 몰라서 틀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수를 통째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냅시다. 그럼 약수가 뭐냐면 얘를 하나하나 전개해 놓으면 그 놈이 약수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전개해 놓으면 그 놈이 약수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전개하면 몇 개가 나올까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그럼 약수라고 하는 것은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여 중에서 하나를 뽑고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 놈이 약수죠. 예를 들어서 얘를 뽑고 얘를 뽑으면 6이 약수인 거예요. 얘를 뽑고 얘를 뽑으면 그러면 18이 약수가 되는 거고요. 얘를 뽑고 얘를 뽑으면 27이 약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3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 자, 괜히 쓸데없이 고컬로 갑시다. 할 일 없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경우의 수 수업해 준 거예요. 이제 경우의 수 따질 때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야 이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4가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곱하면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얘가 약수의 개수가를 따질 때 첫 번째가 약수의 개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3개고 여기가 4개니까 곱해서 12개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푸냐면 2의 제곱까지 가려면 0, 1, 2가 되니까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해라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래서 공식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3까지 가죠. 1, 2, 3인데 1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를 더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모르시면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의 약수 중에서요.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그럼 3의 배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3이 있다는 얘기죠.
3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 가로 딱 하나 지워놓고 얘를 곱하면 3의 배수가 돼요. 3, 3, 9, 9개입니다. 3의 배수. 다시요. 여기서 2의 배수가 몇 개냐라고 했다 그럽시다. 2의 배수가 몇 개냐 그러면 얘 가리시면 2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 3, 6, 2, 4, 8, 8개가 2의 배수이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물어보죠. 2와 서로소. 그럼 2가 없다니까 이거 2개 가리고 풀면 됩니다. 4개.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약수의 총합이요. 이거를 다 전개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해서 곱해도 같은 값은 같은 거니까. 맞죠? 자, 쓸데없이 고컬로 갑니다.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2-1분의 첫장 1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이것의 총합이에요. 그럼 7이겠죠. 자, 이것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1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빼기 1이 나오게 됩니다. 40이 되겠네요. 여기는 아까 7이었죠. 이거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자, 간혹가다 약수를 모두 곱하면 얼마냐 이런 따위 나오는데 버립시다. 수능에서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가끔가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냥 버립시다. 뭐 여차하면 뭐 곱하기는 안 나오는 게 예의. 이게 약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3의 n승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자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3의 n승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5의 n 플러스 1승까지 쓰시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여기에 몇 개가 나오냐면 n 플러스 1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몇 개가 나오냐면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요게 an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거를 몰라서 틀렸을 거예요. 됐죠? 그럼 an분의 1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또요. 333번이요. 233이요? 얘들이 숙제를 늦게 해가지고 뒤에 걸 자꾸 물어보는 어? 300. 이번이 300까지였네? 미안해. 나의 실수. 233번이요. 자, 요런 거는 나는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나는 이 문제를 왜 못 푸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 4점짜리나 이런 문제나 변형된 문제 이런 거 나올 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터프 어쩌고 뒤에 1등급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도 쭉 풀다 보면 다 거기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저기 수능반에서 사전지출, N기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푸는 거랑 다 크로스 체크돼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 풀던 문제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풀었던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크로스 체크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나왔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맞고 싶으면요. 자, 나는 이런 문제 진짜 미치도록 맞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부터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시간 낭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지가 무슨 천재인 것 마냥 혼자서 다 머릿속으로 암산하고 앉아있고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요.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프 그림이 있거든요. 전 그림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래요. 그림이 있어도 글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자, 보세요.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이래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1인 원을 이랬어요. 그렸나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이제 시각화 시켜야 되죠.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 놈이 0,0에 n분의 2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가 n분의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n분의 2가 있다라고 칩시다. 반지름은 당연히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왔겠죠.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반지름은 당연히 1이었겠죠. 자, 요것을 C2라고 한다 그랬어요. 얘는 C였네요. 자, C하고 CN의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의 길이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가 뭐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을 L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건 고민 안 해요. 그 다음에 계산은 일단 여기는 10까지 세우면 LN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문제를 풉시다.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반지름. 자, 그럼 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반지름 1이래요. 반지름 1이래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1이래요. 여기도 반지름 1이래요. 반지름은 무조건 그리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팁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거 접점 잡아서 이거 하라 그랬죠. 모든 2차 곡선의 직선 나오고. 이거 하면 뭐라 그랬죠? 역시 이것도 이건데 원의 독특함이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 하실래요? 이거 하세요. 자, 여기에 직선은 어쨌든 얘 직선이잖아요. 맞죠? 근데 현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되는 거 혹시 동의되세요? 직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은.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리게 되면 얘는 무조건 직각 나와야 돼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현이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요, 얘는 직각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반지름 이등변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수직 떨어진 애는 무조건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0이고, 근데 그러면 여기가 n분의 2고, 얘 이등변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랑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럼 여기는 n분의 1이 됐겠죠. 자, 그럼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가 경향하는 거죠. 아마 이거 안 나와서 못했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n 제곱분의 1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의 2배가 l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n 자리에 요 놈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요, 저처럼 푸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요게 뭔 소리야, 요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고서 문제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이해 안 되면요, 안 풀려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못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뭔 말인지 이해하고, 그럼 뭔 말인지를 알아요. 자, 일단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등급이
쫙 올라가려면요. 수학 쫙 올라가려면요. 이 짓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야를 아셔요. 수학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뭔 말이야를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뽑아내세요. 정보를 차분하게 뽑아내시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저 인간은 정보를 겁나게 잘 뽑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보가 안 뽑힐까요? 이거는 제가 뽑는 거를 보고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귀에 딱지가 들어오는 게 원 나오면 반지름 그래라. 원 나오면 반지름이면 반지름 없는 놈은 안 꼽으면 찐빵이다. 이런 거고요. 원에 직선 나오거나 2차 곡선에 직선 나오면 다 수직 가는 걸 거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제곱하니까 n 제곱 곱하기 nn 제곱하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뭐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인데 그럼 여기가 곱하니까 여기는 4n 제곱 빼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4분의 1 뽑아내고 나면 여기는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시그마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빼서 2 쓰고 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분의 1 분의 1에서 넘어가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요거 식을 세울 때 자, 그림이 없어도 본인들이 짝짝 그려가면서 차곡차곡 가시라는 거죠. 자, 또요. (300번) 이전에서 질문이요. 없음? 269번이요. 269번이요. 이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그마 떴지. 자, 하나 물어보세요. 리미트 했니? 리미트를 했어요. 리미트가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수렴하려면 무조건 0이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2-4의 n승 곱하기 a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것은 무조건 0이고 봐야 됩니다. 시그마에서 값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값이 뭔지를 따지기 전에 얘는 무조건 0이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으라고요? bn요. 리미트 bn은 0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놈은 4의 n승 곱하기 an은 2-bn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리미트 bn은 얘가 0이니까 얘가 없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요. 치환을 안 했을 때 망하는 케이스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랄하게 끝까지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너머 버립니다. 리미트 bn이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얘를 없애버려야지 이랬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문제가 100문제 중에 한 문제씩 가끔 튀어나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얘를 이렇게 해버릇 하시면요 미스가 없어요. 이걸 치환해서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an 대신에 이놈을 갖다 집어넣으시면요 2 곱하기 4의 n승분의 2 빼기 4의 n승분의 bn이 될 거고요. 플러스 5의 마이너스 n승분의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n이니까 4의 n승분의 2 빼기 4의 n승분의 bn 플러스 4의 1 마이너스 n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승 대 n승 싸움이잖아요. 여긴 4분의 1이고 여긴 뭐겠어요? 5분의 1이죠? 이거는 안 봐도 되잖아요. 극한 보낼 때 이놈은 0이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의 n승만 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또
근데 그래서 습관 하나 딱 그래요. 시그마 무한대로 가는 게 나오면요. 리미트부터 해버릇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버릇처럼. 자, 또요. 없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400번까지 합시다. 어휴, 400번까지 안 되겠습니다. 400번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아, 400번까지 해도 될 것 같네요. 앞에 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요. 400번까지를 풀어가지고 홀수만 풀어가지고 질문하는 거로 할게요. 자, 오늘 거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괜찮네. 자, 교과서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저번에 매개변수에 대한 미분법까지를 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매개변수가 은근히 쉽지 않잖아? 매개변수가 되게 쉬운 편이죠. 동의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음함수 미분법을 할게요. 떠들 게 없어서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240쪽으로 바로 갑니다. 자, x의 세제곱 빼기 x 곱하기 y 제곱은 10 위의 점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2,3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일단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대입해서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거 그리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저거 그리라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라는 문제 아니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음함수 문제는 원 나오는 거 아니면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 식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x랑 y라고 하는 문자가 나왔는데 x가 변하면 y도 변하느냐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같은 함수죠. 그렇죠. 자, 이게 같이 변하는 거냐 달리 변하는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x가 있고 y가 있고 a가 있는데 x가 변할 때 a가 변하고 y는 변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얘랑이 관계가 되는 거고 얘는 상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동의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거냐? 그러면 x가 바뀌면 y도 바뀌겠죠. 이 관계식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걸 x축, y축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dx분의 dy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와 y의 식인데요. 그럼 이것을 x로 미분을 해도 좋고 y로 미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x로 미분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3x 제곱 아무 문제 없죠? x로 미분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조심하세요. 얘랑이 관계가 있는 애죠. 관계가 있는 애죠. 그러면 뭐를 미분하듯이 미분하셔야 되냐면
x 곱하기 fx를 미분하듯이 미분하셔야 돼요. 자, x랑 y랑 관련이 있는 애면 그럼 얘랑 얘랑을 얘 미분할 때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미분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얘를 x로 미분할 때요. 얘랑을 이것이 x의 관계식이다니까 곱하기의 미분보니까 하나씩 미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x로 미분합니다. 앞에 걸 미분하면 뭐가 돼요? 1이죠. 1이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겠죠. 맞죠? 플러스 자, 앞에 걸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할 거죠. 자, 앞에 걸 그대로 놔둘 거고요. 뒤에 거를 미분할 거죠. 뭐로 미분하죠? 지금 현재 양변은 우리가 뭐로 미분하고 있어요? x로 미분을 하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y제곱이 떴죠. 자, 요때 처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y로 미분을 하고 dx분의 dy를 써줘야 x로 미분한 게 되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거는 하고 여기는 x로 미분하면 얘는 x로 미분해도 10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수 취급을 해서 미분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근데 음함수 미분법은 좋은 게 뭐냐면요. x가 얘고 y가 얘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dx분의 dy가 x, y의 식으로 되어 있으면 x하고 y를 여기다가 저 값을 하나하나 두 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x만 집어넣으면 프라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음함수 미분법에서는요. x, y를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2가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3 집어넣으니까 9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 여기다가는 3을 집어넣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곱하기 dx분의 dy는 0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12 빼기 9 더하기 12 곱하기 dx분의 dy다가 됐겠죠. 는 0이 됐을 거랍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천천히 연습합시다. 자, 일단 449번에 1번 문제, 2번 문제 두 개 먼저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되니? 잘 돼요? 잘 되셨어요? 자, 241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가 잘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x제곱 빼기 3y제곱 더하기 2는 0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이제 오로와 나씩 때리면 되니까요. 자, 1,1 집어넣으면 저거는 맞는 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만 알아내면 돼요? 여기서의 x가 1이고 y가 1일 때의 기울기, 즉 dx분의 dy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하고 점되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x로 하시든 y로 하시든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dx분의 dy니까 x로 할게요. 자, 2x 끝났고요. 빼기 3y가 됐을 거란 말에 6y가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그러면 곱하기 그 다음에 꼭 뭘 쓰셔야 됩니다. 얘 y로 미분했잖아요. 그러니까 y를 x로 미분한 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x가 1이고 y가 1일 때니까요. 1 빼기 3 곱하기 자, 전 싸가지 없이 이걸 m이라고 씁니다. 귀찮아서 그래요. dx분의 dy 쓰기가 귀찮아서 기울기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 그럼 m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투가 된 거죠. 끝. 이렇게 답이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기하할 때 이거 공식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P일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저기 뭐 4P분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공식 있었잖아요. 그죠? 겁나게 억울해져요. 이거 알면 그냥 게임이 끝났던 거죠. 어쨌든 미분해버리면 끝이에요. 다. 자, 한 문제 풀고 갑시다. 454번 문제 하나 풀게요. 자, 해보세요. 잘 돼요? 잘 되십니까? 자, 근데 그러면 자, 요 음함수 미분법을 배우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긴급하게 설명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다리 끌고 가는 문제 있었어요. 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벽이 있었고요. 벽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뭐 길이가 5m가 되는 막대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때 벽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요 점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얼마의 속도로 끌고 가냐면 초당 예를 들어서 3m/초의 속도로 얘를 끌고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끌고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림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 있죠.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는 t초 후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가 끌고 갑니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쓱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지 얘가 그림으로는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캐치해야 돼요. t초 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1초당 3씩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t초가 지나면 얼마를 갖겠어요? 3t를 갖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t였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긁어 내려왔겠죠. 이렇게 긁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없겠죠. 이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요렇게 풀면 수트예요. 요렇게 풀면 수트입니다. 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x가 4일 때 x가 4일 때 그 다음에 온갖 것을 물어봅니다. 얘가 내려오는 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 차대 끝이 내려오는 속도를 구하세요. 이제 이따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요.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요. 세타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음함수 미분법을 배운 사람은 식을 이렇게 안 세워요.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이 길이를 그냥 미지수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미지수 y라고 나와요. 자, 그럼 관계식이 나오죠. 무슨 관계식이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죠. 맞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단계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음함수 미분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dx분의 dy를 구하는 거로 했잖아요. dx분의 dy를 구하는 것이 음함수 미분법의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제가 확대를 시킬 거예요. 확대를 시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뭐랑 연결시킬 거냐면 매개변수의 미분법하고 얘랑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좀 전에 얘를 끌고 가는 속도가 뭐라 그랬죠? 3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이 3이란 얘기죠. x는 시간당 3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x를 뭐로 미분한 거예요? t로 미분을 했죠. 맞죠? 자, 여기서 그럼 t가 변하면 x도 변하나요? 변하죠? x가 변하면 y도 변하나요? y도 변하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미분의 고수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얘를 꼭 x로 해야지 y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관련되는 모든 문자로 다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뭐로 미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로 미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t로 미분할 겁니다. 자, t가 변하면 x도 변하고 t가 변하고 y도 변하니까 다 t로 미분할 수 있는 상태 맞죠? 자,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t로 미분하다 x로 미분하면 얘는 날아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t로 미분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일단 x로 미분을 하죠? 맞죠? 곱하기 dt분의 dx 들어가야 되죠. 더하기 얘도 t의 함수니까 2y가 될 거고 dt분의 dy가 되겠죠. 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물론 이 정도는 서로 약분해 주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죠? dt분의 dx가 뭐라고 알려줬죠? 3이라고 알려줬죠. 자, 보세요. x가 뭐일 때라 그랬죠? 4일 때라 그랬죠. 지금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요. 미분에서 굉장히 난이도 높은 4점짜리를 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복잡해도 똑같아요, 얘가.
자, x가 4일 때 그럼 y는 얼마죠? x가 4라면 y는 3일 때가 되죠. 그러면 요 식에다 이 박스 쳐놓은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이 온갖 것의 관계식을 다, 자, 이 관계식이요. x가 4일 때라고 하면 y가 3일 때를 자동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x가 3일 때 y는 4일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x에다 3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죠? 자, 얘가 내려오는 속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초당 30 쫙 끌고 가면은요, 얘는 초당 마이너스 4분의 9씩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x가 4를 딱 지나는 순간에. 자,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관계식 나왔죠? 요 관계식이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요 관계식을 하나 딱 잡아놓고 나면, 관계식을 잡아놓고 나면은요, 여기서 x가 모일 때라고 하면 y가 모일 때도 나오는 거고, 세타가 모일 때도 나오는 거고, 모일 때가 여기 이 관계식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라임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미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식을 가지고 프라임 값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온갖 짓을 다 하셔도 돼요. 여기를 세타라고 주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주고요. 세타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고난이도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의 세타를 이 각도를 갖다가 뭐 f 세타라고 하자라고 하고 f 프라임 뭐 여기가 5분의 4는 얼마냐 뭐 이런 따위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세타의 식을 세우는 거죠. 세타의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세타는 여러분 어떻게 세울래요? 코사인으로 세워도 좋고 사인으로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y가 되겠죠. 맞죠? 근데 사인 세타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사인 세타는 5분의 x가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dt분의 d세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시간에 따른 저 세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자, 물어봅시다. 시간이 변하면 t가 변하면 x도 변했고요. 세타도 변하나요? 세타도 변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의 양변을 뭐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t로 미분할 수가 있죠. 자, 관계식은 세웠고요. 구할 건 다 구했는데 x가 4일 때 dt분의 d세타는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럼 아까는 자, dt분의 dy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었어요. 그러더니 이거는 dt분의 d세타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아무리 확장을 시켜도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t로 미분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일단 뭐로 미분하지? 세타로 미분하죠. 세타로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니까 뭐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dt분의 d세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로 미분해야 돼요? t로 미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t로 미분하고 있잖아요. 5분의 1 곱하기 dt분의 dx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매개 변수를 배우고 음함수를 배우면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건 얘잖아요. 그쵸? 여기서 뭘 봐줘야 돼요? x가 뭐일 때? x가 4일 때 y가 뭐일 때? 3일 때. 그쵸? 자, dt분의 dx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3이라 그랬죠? 맞죠? 그럼 x가 4고 y가 3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네요? 1입니다. 자, 굉장히 단순화시킬게요.
여러분 음함수 미분법이 음함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함수가 나오니까 얘는 x로 y로만 생각하시면 이건 하수예요. 얘는 t로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x가 t의 함수가 돼버리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관계식을 찾아놓고요. x가 4일 때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x가 4가 되면 y는 3이 되는구나 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둘 다 때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242쪽에 있는 문제는 다 또 동일한 문제가 되는데요. 사인에 y가 들어갔어요. 우와, 얘가 제가 좀 솔직히 이거는요. 파이 곱하기 x는 y 더하기 x 곱하기 사인 y다 라고 되어 있고요. 2,2파이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dx분의 dy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기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얘는 똑같은 문제가 돼버려요. 자, 뭐로 미분할 거예요? x로 갈까요? 자, x로 갑시다. 자, 얘를 x로 미분하니까 파이 동의되시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x로 미분하니까 얘는 dx분의 dy 동의되세요? 근데 좀 전까지 y로 하고 곱하기 쓰려면 얘 y로 미분해봤자 1이니까 안 써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x랑 y는 서로 관계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하셔야 되는 거 동의되시죠? 맞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쓰니까 sin y를 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플러스 앞에 거를 가만히 쓰고요. 이제 뒤에 거를 미분해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x로 미분하고 있죠. 자, 일단 뭐로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하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y.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dx분의 dy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 세타 갖고 놀았죠? 사인 세타 갖고 놀았잖아요. 아까 보세요. 사인 세타를 갖다가 뭐 5분의 x다라고 해놓고 제가 이것을 양변을 t로 미분했잖아요. t로 미분할 때 세타로 미분한 다음에 dt분의 d세타 썼던 거랑 똑같아요. 얘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죠? 2, y가 2파이죠? 그럼 y에다 2파이를 넣습니다. 사인 2파이는 0, 코사인 2파이는 1, x는 2. 그럼 여기 하니까 3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는 3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하나 풀고 갑시다. 어디 거로 가실 거냐면요. 아니야. 위에 거 합시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지수도요. 지수에도 x, y가 있어요. 2의 x승 빼기 2의 y승은 y다.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x는 0이고 y도 0이랍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쓰셔야 돼요? dx분의 dy요. 그쵸?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더 고급을 했어요. t로 미분하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x로 미분합시다. 자, 얘를 x로 미분하면 2의 x승 되는 거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식이니까 이놈을 갖다 일단 y로 미분을 하고 dx분의 dy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는 y로 하면 1이니까 여긴 그냥 dx분의 dy라고 쓰시면 되겠죠. y를 미분하는 dx분의 dy. 얘들아, 내가 옛날에 뉴턴이 프라임을 쓰고요. 라이프니츠가 dx분의 dy를 썼을 때 제가 뉴턴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미분은 이렇게 돼야 정확한 개념들이 쭉쭉쭉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x가 0이고 y가 0이니까 여긴 1이고요. 빼기 여기도 1이니까 좀 싸가지 없이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m은 2분의 1이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두 문제 풀고 갑시다.
456번에 1번 문제 풀고 갑시다. 1번? 그래, 1번 풉시다. 큰 문제 없으시죠? 얘들아 이런 거 그냥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 좀 지나서 모의고사 문제 보면요 그냥 이런 문제 나와요. 3점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근데 중간중간에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그 4점짜리 맞으라고 계속 제가 조금씩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놀래지 않으려고. 여러분 x가 2이고 y가 2니까 x, y에 2 집어넣으시면 게임 끝난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로그 미분법인데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